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38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8. The probability of a thesis is an evaluation of the extent to which we expect that the thesis will be true. It is subjective. But this probability changes with every experience. Bayes' theorem tells us how this works. If my belief implied that an event is probable and it does in fact happen, then my belief is strengthened. Otherwise, my belief is weakened. If I maintain that the majority of stars possess planets, my conviction is reinforced by every new star that I see with an accompanying planet. The theorem explains this in quantitative terms. If we allow that real events influence our beliefs in a similar way, the theorem indicates that our beliefs eventually converge. They become largely justified by experience. In this way, our knowledge, be it scientific or personal, historical or geographical, can be deeply reliable and rationally well-founded without the requirement of absolute certainty. This is the key to how scientific knowledge works. 38번 문법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스에서 allow라는 단어 보이죠? 타동사입니다. 허용하다. 대절이 목적어절입니다. that은 접속사, 뒤에 문장 완전하고, 두 번째 줄에 indicate, 나타내다란 타동사고 역시 대절이 목적어절. 그 다음에 become justified by, 뭐뭐에서 정당화된다는 의미. 비동사 대신에 become이 쓰였다. 수동태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본문에 둘째 줄에 보면 the extent to which가 나오는데 이 뒤에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We expect that를 삼행식 문장 구조죠. 그리고 extent는 degree로 바꾸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해석하고 난 뒤에 extent를 수식하면서 해석 들어가면 돼요. 뭐 많은 정도. 알겠죠? 우리가 thesis입니다. thesis는 명제죠. 그 명제가 사실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수적 표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거 the extent to which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expect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to 부정사도 됩니다. 그것도 잘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it is subjectiv인데 it이 가리키는 거는 화살표 해놨죠? 명제의 가능성, 명제의 확률이죠. 명제의 확률. 여기서는 확률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관 펜치라는 부분은 이따가 내용 해석할 때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theorem이라는 단어는 뭐 정리란 뜻이고 베이스의 정리해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텔은 사행식 동사로서 어스가 간접 목적어, how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간접 의문문이 바로 직접 목적어다. 그 다음 if가 뜨면은 예를 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if가 두 개 나오죠. 연거푸. 경험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imply는 타동사, 의미하다,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그 다음에 it does 할 때 it은 앞에 있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벤트를 받아주는데 이 does라는 단어 수능에 출제되었죠. 또 앞으로도 출제될 겁니다.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는 do 동사를 씁니다. do, does, did. 해석은 정말로 이렇게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고, happen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는 거 끝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 그 다음에 be is strengthened, is weakened는 수동형이고, 그 다음에 if가 또 예시가 나오면서 maintain, 주장하다는 타동사입니다. maintain은 유지하다 도 있지만 대절을 목적으로 하지만 주장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is reinforced by, 뭐뭐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뜻이고, 그 옆에 보면 every new star이 선행사거든요.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C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서 every new star가 선행사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accompany는 수반하다에서 accompany planet, 수반하는 행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지금 our knowledge 다음에 콤마 있고 be it하고 쭉 가서 콤마 있어요. 삽입되어 있는데 양보 부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whether it is scientific or personally 원래 문장 구조입니다. whether이 사라지면서 비동사가 도치가 되어서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whether 주어 동사 원래 문장 구조를 떠올려서 양보 부사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과학적이든 여기까지가 콤마네요. 과학적이든 또는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지리적이든 여기까지가 콤마입니다. 어쨌든 whether it is가 주어 동사 도치되면서 동사 원형 be가 와서 양보 부사절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끔 나와요. 이게 아주 가끔. deeply는 부사로서 매우 reliable 형용사 꾸미고 rationally 합리적으로란 부사도 well founded라는 근거가 충분한 이 단어 외워야 됩니다.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근거가 충분한 well founded. 그 다음에 key 다음에 to가 나오는 것은 전치사 to입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 또는 동명사 또는 이와 같이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간접 의문문까지도 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입니다. 투부정사적 투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 지문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 상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3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 문제, 문장 위치 문제로서 이 지문을 꼭 한번 공부를 해주기 바라요. 원래 수능 대비 추천 지문입니다. 자, 해석하면서 왜 정답이 4번이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짚어봐야 되겠죠.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형광펜을 여러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같은 뉘앙스, 같은 의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박스가 몇 번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려면 박스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거기에서 최대한의 단서를 우리가 추측해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허용한다면이죠. 대철이죠. 실제 사건들이 영향을 준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실제 사건에 부딪혀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즉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험이란 말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 사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allow, 허용한다면 또는 다른 말하면 인정을 한다면 그 정리는입니다. 그 정리죠. 그럼 여기서 정리란 말이 앞에 한번 나와야 돼요. 단서가 있어요, 이게. 나타낸다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converge, 수렴한다. 하나로 모인다는 겁니다. 하나로 모이는 건 여러 가지가 똑같은 결과를 또는 유사하고 비슷한 결과를 낳아서 하나로 모을 수 있다. 하나로 모인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become largely justified by experience. 그것들은 대개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여기서 they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들은 대개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돼. 경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던 게 정당화된다. 그래서 그 정당화가 여러 가지 정당화가 모여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느낌 옵니까? 이와 비슷한 지문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수능 완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 너무 좋아요. 자, 본문 첫 줄에 The probability of a thesis. 명제라는 단어 외워줘야 됩니다. 명제의 확률은 evaluation, 원래 이 단어가 평가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는 수적 표현입니다. 수적 표현. Of the extent to which we expect that
the thesis will be true. 그 명제가 사실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적 표현이다. 그 명제가 사실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그 정도의 수적 표현이 바로 명제의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명제가 사실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정도를 우리가 느끼려면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그것은 명제의 확률입니다. 명제의 확률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이다. 이 말은 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경험도 사람마다 느끼고 나타나는 결과를 다르게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나 이러한 확률은 바뀐답니다. 확률이 바뀌어요. 모든 경험과 함께 바뀐다. 경험할 때마다, 매 경험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매 경험마다 바뀌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베이스의 정리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해준다 하면서 예시가 나와요. 만약 내가 믿는 믿음이 의미한다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probable,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가 의미한다면, 그리고 사실 그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면, 그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내 믿음은 강화되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약화되겠죠. 이것도 강화되는데 약화되는 것도 그 전에 경험을 해봐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장을 하면이지. 대절이야. 항성의 대다수가 행성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나의 확신은 강화되는데 뭐에서 강화되냐면은 every부터 planet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I see, 내 눈에 보이는 with an accompanying planet, 수반하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새로운 항성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경험이죠. 일단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1, 2번에는 박스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그 정의는이죠. 그럼 여기서 그 정리는인데 이 정리가 드가 붙어서 나왔다는 것은 앞에 정리에 대한 이야기에 한번 운을 띄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였습니까? 위에 나오는 베이스의 정리란 말이 나왔죠. 이 다음에 이 3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정리는, 베이스의 정리는 설명해 준다는 거죠. 앞에서 지금 예시가 2개 나왔어요.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것을, 이때 디스는 앞에 있는 2개의 예시라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순서 맞죠? 정량적인 용어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정량적인란 말 자체는 수적으로란 말과 같습니다. 뉘앙스 같죠? 정량적인 용어로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뒤에 보면 way가 나와. 이런 방식으로. 근데 박스에 보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나왔죠. 자, 위에 다시 실제 사건이 우리의 믿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인정하면 이 말이 나왔잖아. 그럼 우리의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 그죠? 그리고 맞으면 내 믿음이 강화되고 틀리면 내 믿음이 약화되는 거잖아. 그런 말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은 그 지식이 과학적이든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지리적이든지 간에 우리의 지식은 매우 신뢰할 만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다는 거야. 뭐가 없어도 절대적인 확실성의 어떤 요건, 필요 조건이 없이도 매우 믿을 수 있고 합리적으로 근거가 충분하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이것이 바로 과학적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열쇠다. 방식의 열쇠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학적 지식도 보면은 처음에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을 하잖아요. 그 실험이 자기가 가설의 결론과 맞아떨어지는 결론이 나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해보고 결론을 내려서 그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채택이 되는 거죠.
아니면 과학계 인정을,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쵸? 자, 정말 내용 좋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도입 부분에서는 어떤 명제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의 수적 표현, 주관적이죠. 매번 경험할 때마다 확률이 달라진다고 했어. 베이스의 정리가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해 준다는 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부터 여덟 번째 문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베이스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나의 믿음은 강화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약화된단 말이고, 베이스의 정리는 확률을 정량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 현실의 사건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수렴이 된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경험에 의해서 대부분 정당화된다. 그리고 마무리가 무슨 말이었어요? 과학적 지식을 말하잖아.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된 우리의 지식은 절대적인 확실성의 요건이 없어도 신뢰할 만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과학적 지식이 작동하는 방식의 열쇠다라는 말로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한번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해석해서 순서를 잘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박스가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캐치해내야만이 여러분이 독해력도 향상되면서 문장 위치 문제를 푸는데 실력도 나아집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지문 올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공부해둬야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